적의 정원이자 둥그러짐이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방,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와,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I wanna be with you. Oh, I wanna be with you. Through the rain and snow, I wanna be with you. Oh, 만약에 마광수 교수님의 즐거운 살아라는 책을 안 내셨으면 인생이 그냥 평탄하게 아주 남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그냥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출판사 고려원에 입사해서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네. 사표를 내고 나와서 이제 독립을 했죠. 네네. 청하란 출판사를 거의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그 출판사를 시작한 계기 첫 번째 동기는 니체 전집을 새로 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통되는 니체 책들이 네. 다 일본어 중역판 아주 오래된 책들. 네. 그래서 당시 우리 그 언어 호흡과 맞지 않아요. 니체 전집을 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1년 만에 기획을 해서 낸 책이 그의 비수 베스트셀러 1위가 됐어요. 50만 부가 팔렸어요. 그 저도 놀란 거죠. 그렇죠. 그때 20대 후반에 헤르만 헤세의 아포리즘을 모은 책이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돈이 막 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전세 살다가 식구들을 위해서 작은 집을 연립주택을 하나 샀고 그리고 이제 출판사를 조금 직원을 더 뽑고 그러면서 계속 내는 책마다 성공을 했어요. 신기하게도 저는 나한테 그런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책을 좋아했고 책을 잘 알고 그다음 독자의 어떤 무의식과 욕구를 혹은 니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획의 성공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7년쯤 뒤에 홀로서기라는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이 2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엄청난 성공을 한 거예요. 2명으로 시작한 직원이 한 40명 정도 늘었고 강남에 가장 비싸던 청담동에 작지만 5층짜리 빌딩도 마련하고 그 정말 거칠 것이 없었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살아가 나오면서 이제 그 검찰의 그런 그 구속 갑작스러운 사태를 맞은 거죠. 마광수 교수는 이제 제가 그때가 이제 1980년대인데 한국 그 지식인의 어떤 지형을 보면은 전부 좌파예요. 좌파와 민족주의. 그렇죠. 근데 마르크시즘. 근데 마광수 교수는 독특하게 인간 욕망의 해방, 그런 그 담론의 해방, 특히 성적인 것, 그리고 그런 면에서 아주 독특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외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연한 계기로 제자를 통해서 책을 한 권 내고 싶다. 마광수 문학론집. 그래서 제가 기꺼이 이걸 내줬어요. 꽤 두꺼운 뭐 안 팔릴 만한 책이죠. 그리고 상징주의 이해라는 책, 탕정시학이라는 책을 냈고 그 책을 3권을 미리 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었고 연대를 찾아가서 연세대를 찾아가서 마광수 교수를 보고 그동안 내가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좀 잘 나갈 만한 책을 하나 원고를 달라. 그랬더니 그 당시 신문에 연재했던 소설 중에 책으로 안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궁 속으로라는 책인데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내기로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근데 작년에 내가 이런 책을 냈는데 이게 출판사에서 다 회수했다. 아. 검찰청에서 뭐라고 뭔가 지적을 예, 받고 예. 그게 즐거운 사례였어. 아. 그래서 이거 내도 괜찮겠다. 그리고 한국에 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간행물 윤리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간섭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브레이크를 걸면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커진 거지. 근데 보니까 검찰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준비를 했더라고요. 구속시키려고. 구속시키려고요. 네. 마광수 교수님. 마광수 교수하고 저를 구속시키려고 치밀하게 몰랐던 거죠. 근데 기자들이 뭔가 검찰청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귀띔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설마 근데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뭔가 본보기를 보이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보기를 보이려고 했던 거죠. 1996년 9월 29일 구속되고 2달 만에 이제 풀려나왔죠. 그러면서 출판에 대한 그게 확 떨어진 거예요. 의지가. 그래서 93년도에 출판사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마광수 사건만 없었다면 청아가 얼마나 그 문학 출판사로 더 발전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우연히 개입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연의 모습을 한 필연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반항의식,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계기를 통해서 어느 때든지 발현될 수 있는 바탕이 있었다는 거죠. 마광수 교수님이 자살하셨잖아요. 네, 마광수 교수 얘기를 하자면 네. 대인기피증하고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이건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본인이 그렇죠. 거절했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추도사를 썼어요. 네. 그때 쓴 게 이제 마광수 교수는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 제가 썼죠. 네. 이건 알토냉 아르토라는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쓰면서 쓴 말이에요. 네, 네. 고흐는 자살한 게 아니라 사회적 타살을 당한 거다. 그럼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마광수 교수만큼 오해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종한 사람이라는데 사실 굉장히 결벽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결벽증이었어요. 그 양반이 얘기한 거는 성적 담론의 해방이에요. 그렇죠. 우리 욕구를 지나치게 억압하면 그게 타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상으로 뭘 못하느냐. 그러니까. 상상으로 그냥 놔두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많이 오해한 거죠. 정말 우리 지식인의 지형도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한 천재였는데 뭔가 일종의 사회적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그 추도사가 댓글이 1000몇 개가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92년도 그 즐거운 사라 사건 났을 때는 사실 부정적인 얘기가 80%였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게 바뀌어가지고 그 추도사에 대한 90%가 좋은 얘기더라고요. 낡은 유교적 도덕관념으로 재단하고 또 죄악시하고 그렇게 막다른 공부로 몰았다는 게 자책감 그리고 좀 씁쓸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런 굉장히 후진국적인 하나의 징후들이 남아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죠.